다음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보면 RN서치의 여론조사 추이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쯤 되면 한국갤럽이 쫓아오게 되죠. 마침 오늘 보니까 조금 전 오늘 29일 발표된 RN서치 데일리언의 의뢰로 27, 28일 어제 그제죠. 양일간 전국 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까지 추가 하락했습니다. 조만간 40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서 2.1%포인트가 내린 41.9%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이제 조만간 이제 이른바 4호선에서 3호선 탈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가 오른 52.9%로 부정과 긍정 간 격차가 이미 이게 보면 이제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거든요. 표본 오차가. 그러니까 이 3이니까 6% 안쪽은 같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미 부정이 52.9, 긍정이 41.9로 11%포인트 차 났습니다. 이미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긍정평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41.9%입니다만, 긍정평가를 보면 20대가 전주에 비해서 6.7%포인트 추락한 41.1로, 30대는 근소하게 1.6%포인트가 올랐어요. 40대가 전체적으로는 52.3%입니다만, 전주에 비해서 2.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50대는 뭐 근소하게 0.4%포인트 올랐고, 60대 이상에서는 2.9%포인트가 하락한 30.8%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서 2.6%포인트가 오른 34.6, 미래통합당은 전달에 비해서 3.6%가 오른 32.1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사실 보면 지난 4.15 총선 끝나고 4월 말 조사에서 민주당은 그 당시에 49.2, 통합당은 21.8%로 양당 간의 격차가 무려 27.4%포인트였는데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2.5%포인트로 좁혀진 것입니다. RN서치는 이외에도 보면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RN서치가 보면은 27, 28, 뭐 똑같은 거죠.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설문한 결과 이낙연 의원이 23%, 이재명 지사가 21.8%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에는 1.2%포인트 격차로, 즉 오차범위 아주 딱 붙었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15.5%로 지금 3위로 달리고 있고요. 4위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5.8,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5,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4.2,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1, 유승민 전 의원이 2.5, 나경원 전 의원이 1.7, 원희룡 지사가 1.2% 순이고요.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것이 5.8%, 잘 모르겠다가 4.3%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의 이름을 쭉 들어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3위부터 나머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이름만 이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뭐 보면은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보면 이제 접전을 벌이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15%의 지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에서 10%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또 15%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실제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하고는 결과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 15%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은 흔한 얘기로 선거 자금을 갖다 국고 보조금으로 다 되돌려받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이죠. 2007년 그 당시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물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룩한 득표율이 15.01인가 하여튼 15%를 근소하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대선 때 썼던 100억 원 정도 가까운 선거 자금을 갖다가 나중에 국고 보조금으로 보전받게 되고 그 돈을 갖다가 밑바탕으로 2008년에 그 당시 자유선진당인가 선진당을 창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그런 숫자입니다.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15%의 지지율을 갖다가 시연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32.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에서는 좀 아직 인기가 없는 모양.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그다음에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두 자릿수 10% 이상이죠. 10% 이상의 지지율로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PK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또 조국, 또 김경수 등의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은 1등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20.2%로 2등이 이낙연 17.3, 3등이 이재명 14.9로 1등을 기록했고 또 윤석열 총장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원래는 이분이 이제 충남 공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윤 총장의 뿌리인 충남 공주가 있는 대전 충남북에서는 19.7%로 이낙연이 23.6, 2등이 윤석열이 19.7, 3등이 이재명 18.3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악착스러운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거의 핍박받고 있는 수준이죠. 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 법무 개혁을 하겠다는 그 요지의 핵심은 뭐냐니까 검찰총장한테 모든 지휘권을 다 뺏고 법무부 장관이 밑에 5 고등검사장, 서울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이 5개 고검장을 직할로 지휘할 수 있는 체제. 즉 검찰총장은 그냥 명예직으로 남는 겁니다. 그냥 차나 마시고 법무부 장관 무슨 말씀 있으면 대독이나 하고 이런 검찰총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거야말로 독재의 절정입니다. 왜 검찰총장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왜 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2년 임기제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등검사장, 즉 군대를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떠받든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을 갖다 제끼고 밑에 군단장한테 직접 지시해서 그 군단장으로 하여금 사단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그래도 역대 검찰총장은 2년 동안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청와대와 싸우는 일입니다. 이게 굳이 윤석열 총장뿐 아니에요. 과거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이라는 조직을 갖다 보호하고 그래서 검사들로 하여금 정치적 눈치 안 보고 또 권력에 굴신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검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고 검찰을 보호해야만 국민이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갖다가 2년 임기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젠 검찰총장 핫바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 꾸어다는 보릿자루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년하겠습니까? 또 어떤 후임 장관, 예를 들어 황희석,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오면은 참 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 패스하고 검사장들은 임기를 보장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검사장은 검찰총장 되는 게 사실은 꿈입니다. 또 지검장들, 일반 검사장들은 고검장 거쳐서 검찰총장 되는 게 꿈입니다.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사권을 주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검찰은 난장판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심지어는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갖다가 차관급으로 격하시키자. 안 그래도 조만간 보면 검사장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년 7월 25일까지 임기 동안 정말 형극의 길을 걸어야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버텨야죠.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서는 훌륭한 검사일런지 모르겠으나 이분한테 너무나 많은 정치적 무게를 주는 것은 이분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지지율
부산 경남에서 PK에서 1위 나오고 충청도에서 2위 나오고 전국적으로 3위 나오고 언젠가는 이낙연 뛰어넘을 거고 이렇게 되는 순간 모르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름대로 정치적 수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지를 받는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치 우리가 지금 보수 자유우파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이 사람한테 모든 거 올인했다가 그야말로 자칫 한번 패가 망신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도 또 그 양반의 운신, 그 양반이 오히려 더 괴로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15.5, 홍준표 5.8, 안철수 5.5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지금 이 둘이 합치면 33, 황교안 4.2, 37, 오세훈 4.1, 41, 유승민 2.5, 43, 나경원 1.7, 45, 원희룡 1.2, 47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다 합치면 47이고 이낙연하고 이재명 합쳐봐야 지금 44.8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물론 아직은 산계되고 아직은 각계약전합니다만은 우리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오히려 그 양반이 제대로 검찰총장으로서 내년 7월 25일까지 이 포항무도하고 폐항무도한 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지지를 올려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연초에 나는 좀 여론조사에서 빼다오 하는 식으로 조금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독수 마수로부터 좀 빼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일을 했어요. 추미애 아들이 2017년 6월에 이제 휴가 갔다가 미복귀해서 23일 휴가를 했고 제대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인데 누군가 와서 대의가 수습을 했고 덮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부지검에다가 위통당이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 수사 책임자였던 고기영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문제는 대가로 법무부 차관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러니까 고 차관이 글쎄요라고 답을 했는데 지켜보고 있던 추미애가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장관이 앉아있다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소설가냐라고 하고 추미애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동부지검장을 왜 거론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여야가 또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 법사위 회의에서요. 자, 그래서 이 추미애가 지금 등장만 하면 난리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일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통당은 사과 요구했고 추미애는 거절했어요. 추미애가 거부하니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토로했는데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적어도 유감 표시는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라고 훈육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장제훈 의원은 추미애가 국회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2일, 24일 대정부 질문 때도 추미애와 미통당 의원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의 거친 입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추미애가 지금 탄핵 소추안까지 표결에 들어가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이제 검찰총장은 형식적으로 놔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라는 명분을 통해 위원회를 통해 이 위원회라는 것은 항상 장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거수기 역할 조직이죠. 법무부에 권고를 했고 고검장의 지휘권을 주고 장관이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그야말로 수사부장이 됐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총장을 견제해야 된다는데 제왕적 법무장관이자 수사부장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을 하느냐. 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빼달기도 제대로 안 남아있는 검찰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혜 인천지검장이요.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인데 사직 인사를 어제 올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 선동과 야유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위협받는 지금 무거운 숙제를 후배들한테 남기고 떠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끝없이 지는 나뭇잎은 쓸쓸히 떨어지고라는 두보의 시를 인용해서 검찰에 대한
지금 우려를 하고 떠났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약점을 초월해 역사가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시기가 오기를 기원한다며 후배들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말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나라 검찰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기소할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이라도 기소를 해놓고 끝없이 물고 늘어져서 그야말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의 대드는 세력을 그냥 봐주지 않는다라는 본때를 보이려고 할 거다. 한동훈 검사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독재 권력도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요. 윤석열에 이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를 했던 점잖은 사람이죠. 민주적 통제라는 말로 검찰을 지금 총장을 완전히 그냥 인사와 제도를 바꾸어서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면 한편으로 이제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한테도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독재적 장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원래 빨갱이들이 보면 항상 민준이 이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놓고 특별한 놈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적 통제라는 말 속에 독재적 장악을 감사원장까지 하려고 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희한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박범계도 이제 나이가 들면 철이 좀 들어야지. 언제까지 정권에 나파수 합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도 내부적인 민주적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감사원의 민주적 통제가 있다고 보냐 하니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에 대해서 내부에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원장도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걸 물었겠어요? 감사원장이 지금 눈앞에 까신 거예요. 정권 초만 해도 여건은 칭찬 일변도였습니다.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갈 적임자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지금 가장 적임자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인품이 좀 좋은 사람이 뭐예요? 사법연수원 시절에 몸이 불편한 동료를 다리가 불편했겠죠. 2년간 업고 출근한 미당까지 소개한 사람이 민주당의 박웅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언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왜? 원전을 조절하고 하는데 원전에 대한 지금 상징이 돼버린 문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잖아요. 근데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임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월성 1호기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죠. 수천억을 들였어요. 몇 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몇십 년. 그런데 그걸 지금 조기에 문을 닫게 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월성 원전을 폐쇄하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이제 멀쩡한 원전도 문을 닫고 그린 뉴딜이니 해서 태양광이니 풍력한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월성원전 폐기가 조기 폐기가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 발표하면 타격을 입게 되죠. 자, 그런데 감사원이 이제 7월 말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알려지면서 지금 여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송갑석이가 지금 광주 출신이죠. 감사원장이 지난 4월 9일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직권 심리에서 감사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못 받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지 않았다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나흘 뒤인 7월 27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던 백운규, 이 사람은 이 문 정권의 태양광 사업에 총대를 맨 장군이죠. 한양대 교수 출신이요. 이 백운규가 송갑석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장관 물러나서면 조용히 살지. 이 사람도 나중에 태양광 때문에 정권 바뀌면 불려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대학교에 한번 더 가야 될 거예요. 지금 한양대 교수일 건데. 그런데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 원장의 다른 발언도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예요? 고자지라고요? 역사는요, 이런 사람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의 발언 일부만 떼서 보도를 했는데 맥락은 다르다고 감사원이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양이원영, 뭐 이건 이름이 넉자예요. 양원영이라고 하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동서들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탈원전 정책의 비판적인 언론사의 논설 주관이라고 하며 공격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감사원장이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네요 하고 대깨문들이 또 나서고 있어요. 경악할 하극상이다. 과감하게 해임해라. 소셜미디어에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원전 마피아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던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고 이제는 감사원에서 이 정권에 또 완전히 배신자가 됩니다. 이것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과감하게 뱉어버리는 정권이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그냥 월성 1호기는 문 닫는 걸로 가자고 주장하다가 감사원장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이것들이 지금 밖으로 떠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달 말로 하려다가 그 다음에 그 회의가 감사위원회 회의가 4달로 또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의 현장팀이 월성 1호기 폐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이 없다. 오래된 거라서 리모델링한 걸 계속 써봤자 경제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감사원 안에서 정권 끈앞풀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밖에서 또 공격을 하고 딱 윤석열 총장한테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친원전 발언으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에 위반하고 민주주의도 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의별 지금 압박과 협박을 지금 하면서 감사원을 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정의 한복판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관들이 시끄러워졌던 적은 있지만은 감사원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건 또 처음 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최 원장은 과거에 감사원 내부 회의에서 외부 압력에 순치되어 감사원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역 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평생 판사하다가 감사원장 했으니까 그냥 판사할 때의 이 강직함 생각 그대로 감사원장도 강직하게 해서 인생의 마지막 공직을 제대로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못마땅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부 정권의 끈앞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자기 사람이라고 꼽아놓은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에 따르려고 하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정지하고 직원을 줄여 인건비를 360억 감축하겠다 해놓고는 근무 인원하고 비용을 전혀 감축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를 지속 운영할 때는 수익이 나지 않지만은 정지하면 인원 50%를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 했는데 지금 지난해 말 인원이 217명으로 기존 숫자하고 거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본부 인원도 77명으로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감축 효과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권이 완전히 지금 줄여야